얘네 찰스 슈왑 흔들려? 그럼 얘네 최대주인 얘네도 흔들리겠네? 던지는 겁니다. 얘네 주가를 미친듯이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던지는 공매도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자, 캐나다 2위 은행도 공매도 먹잇감 시총 18조 원 날아갔다. 저번 시간에 우리 웰스파고 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웰스파고 말씀을 드렸고, 캐나다 2위 은행인 오늘 다뤄드릴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은행들이 또 무너진다, 뭐 한다, 이제 코니슈 채널 다 배웠던 건데 왜 무너졌는지 우린 미리 앞서가. 좀 위험성이 있는 은행들은 요즘 미리. 얘네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뭐가 흔들흔들 하는 건지. 일단은 그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 TD라고 합니다. 줄여서. 이 은행을 말씀을 드리면 자산 규모로는 캐나다에서 1등입니다. 미국의 JP모건이랑 비슷한 거죠. 자산 규모로는 1등인데 시가총액은 2등이야.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규모로 따졌을 때 9번째. 코인이슈님, 얘네는 캐나다 은행인데 왜 미국에서 규모가 9번째로 크나요? 얘네들의 수익의 40%, 36%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미국에서 발생됩니다. 캐나다 은행이라 해서 캐나다에서 다 발생하는 줄 아는데 미국에서 40% 가까이가 수익이 발생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미국에만 1100개의 지점이 넘는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TD,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플로리다 등에서 이런 부동산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기지 대출 내주고 이거 자금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투자은행.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TD 은행이 미국에 있는 뭐라 그럴까 투자를 하고 이런 시장이 굉장히 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사적인 얘기는 이따가 우리 이제 강의 중이니까. 자, 다시 들어와서, 근데 이 캐나다 2등 은행인 TD를 누가 계속해서 공매도를 때려. 시총 18조 원이 날아갔대. 왜 때릴까? 얘네들이 그 증권 플랫폼을 하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찰스 슈왑이네. 미국에 있는 1대 최대 증권 플랫폼 찰스 슈왑의 대주주가 TD입니다. 얘네예요. 캐나다 1등, 2등 은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찰스 슈왑이 막 흔들리니 웰스파고가 막 흔들리니 이런 얘기 나오니까 최대 주주인 얘도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러면 현금답을 딱 갖고 있다가 얘네 찰스 슈왑 흔들려? 그럼 얘네 최대 주주인 얘네도 흔들리겠네? 던지는 겁니다. 얘네 주가를 미친듯이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던지는 공매도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태껏 이제 금융기관들의 이제 공매도 맞은 기관들을 액수를 보면은 이제 유럽의 BNP 파리바, 프랑스죠. BNP 파리바 얘네들이 31억 달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2등 은행 27억 달러. 1등 JP모건은 26억 달러. 근데 이번에 얘네들이 맞은 금액은 37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한 5조 원 된다고 합니다. 공매도 얘네들이 자신 있으니까 던졌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왜 또 공매도 애들이 이렇게 노렸냐면, 자, 찰스 슈왑 거미줄이네요. 여기저기 다 걸려있네요. 코인이슈가 작년에 올해 안 좋을 겁니다. 시장이. 작년에 왜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신용 리스크, 금융 리스크 터질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은행이 하나 터지면 그 은행이 물고 금융기관, 증권 플랫폼, 투자은행, 기업들 싹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왜? 은행은 땅이라고 비유를 해드렸죠.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기업들이 흔들려. 당연히 땅이 흔들리는데 기업들 다 무너지지. 주택도 무너지고 부동산도 무너지고 아파트도 무너지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현금을 쥐고 있고 자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흔들린다는 건 다른 것들로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은행이 무너지면 얘네 은행에 또 돈을 맡긴 애들, 투자한 애들, 얘가 또 투자하고 돈을 대출해준 애들, 얘네들까지 싹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올해 위험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얘네들 공매도 세력들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넣었냐? 또 봤더니 지금 미국에 뭐가 문제예요? 상업용
부동산. 채권 손실도 맞고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위태롭죠. 그러면 부동산이며 상업용 부동산이며 수많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한 게 누구예요? 예, TD은행. 그렇기 때문에 야, 부동산이 위험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험하대.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에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 이런 은행들도 같이 받는 겁니다. 피해를. 그리고 얘네들 수익의 40%가 미국에서 발생하니까 거의 뭐 미국 은행이라 봐도 이상할 일 없겠죠. 지금 얘네들이 11월 달 그 퍼스트 호라이즌이라고 얘네들이 지금 내걸고 하는 게 뭐 제일 편한 제일 쉬운 은행이다. 그 은행이 이제 퍼스트 호라이즌인데 퍼스트 호라이즌은 지금 인수하고 있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이게 제대로 될 건지. 자, 캐나다는 1개월 전에 뭐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인트로 때. 호주는 오늘 4월 4일날 금리 인상을 중지했습니다. 동결했어요. 근데 캐나다는 한 달 전에 했다고 말씀드렸죠. 캐나다가 남들보다 일찍 금리 인상을 동결했고 금리를 더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캐나다는 변동금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 인상해 연준이.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는 직접적으로 타격이 없습니다. 왜? 20년, 30년 모기지가 다 장기로 되어 있어. 그럼 지금 당장 금리가 오르더라도 미국인들은 뭐 그 부동산 대출 금리라던가 이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가 않아. 근데 캐나다는 변동금리죠. 우리나라가 금리를 왜 못 올리나요? 변동금리니까.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캐나다도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면 캐나다가 금리를 더 올린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캐나다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많이 받겠죠. 자, 금리가 높은 상태야. 그러면 연체율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캐나다의 주택 가격이 22% 이상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아까 TD은행이 미국 시장에 많이 진출을 했고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사업을 진출을 했다고 그러죠. 캐나다 내에서도 부동산 대출에 많은 금액이 들어갔던 게 TD은행입니다. 많이 지금 들어가 있고 물려 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TD도 수익이라던가 아니면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은행이 앞으로 무너질 것 같냐? 라고 물으시면 no. 자, 그러면 요게 왜 이렇게 위험한데 왜 안 무너질까? 얘는 지금까지 무너졌던 이런 은행들과는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프다, 통증이 달라, 질병이 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 도이치뱅크, 크레디스위스 이런 애들은 무너졌어. 파산. 물론 도이치뱅크는 아직 안 무너졌지만 얘네들이 왜 무너졌죠? 고객들이 예금을 막 인출했어. 뱅크런이 났죠. 그러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얘네는 지금 무너진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그 유동성 때문에 뭐 막 예금이 인출되고 막 뱅크런이 나고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근데 공매도를 계속해서 치면서 이 은행들의 버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여기에 맡긴 고객들이 막 안심하지 못해. 막 불안하고 해가지고 예금을 다 인출해.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뱅크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파가 크므로 캐나다 정부가 잡아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해외 기사들 보시면은 뭐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사실 요 은행이 뭐 이렇게 중요성이 낮거나 얘네들이 뭐 위험하지 않아서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기사들을 어느 정도 검열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셨나요? 지금과 같은 그 뭐라 그럴까 투자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은행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게 제일 위험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은행이야. B라는 은행이 있어. A, B 은행이 이렇게 있는데 B는 만년 2위야. 그러면 지금 언론이나 이런 기사들 그 언론 쓰는 이제 신문사들한테 마시는 것도 사주고 사과박스도 주고 그래서 무슨 기사 좀 하나 내주세요 그래요? A 은행이 뭐가 재무제표가 위험하다더라. 부실채권을 갖고 있다더라. 코코본드 아니죠. 코코본드나 뭐 정크본드 이런 거 갖고 있다더라. 그런 기사를 싹 흘립니다. 그러면 A 은행에 맡겨놓던 고객들은
예치해놓은 것들 싹 다 빼서 B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은행 죽이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은행들 기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해.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버드 진짜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막을 수는 없지만 버드나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심각하게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앨런 스태퍼드라고 또 얘네가 70억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가 또 혐의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 얘네랑 TD랑. 그래서 소송에 합의를 했고 1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한 1조 6,400억 정도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웰스파고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벌금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뱅크런이라던가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캐나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무조건 뱅크런이 난다. 시장에 겁을 주고 안 좋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언지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캐나다에서 5조 규모 세계 최대 은행 공매도 꺼지지 않는 은행이 그러니까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거야. 기사 내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또 기사 내겠죠. 야 얘네 좀 위험하다더라 이것저것 기사 내면은 예치금을 다 빠져. 그럼 얘네들 주가 폭락하겠죠. 그럼 미리 숏배팅 해놨던 애들 돈 천문학적으로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